자, 이번 강의 주제는 오브젝트와 클래스 이해하기입니다. 이 내용은 전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왕초보를 위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 설명할 것인데 오른쪽 상단에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영어 단어 entity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의 차이는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 두 단어는 그냥 비슷한 뜻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해서 실제로 우리 전산에서도 이 entity하고 오브젝트는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별하기도 하는 것이죠. 먼저 해석할 때 이 entity는 그냥 객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브젝트는 객체 이렇게 또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entity 이 객체로 해석하는 것은 먼저 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독립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체 뭐 돼지, 말, 소 이런 하나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개체 엔티티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슷한 의미로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이게 오브젝트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돼지, 소, 말도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입니다. 해서 이 엔티티하고 오브젝트는 같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ERD 이런 용어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있죠. 이때 E가 뭐냐면 엔티티 약어입니다. 정보 표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단위 이걸 우리가 엔티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오브젝트는 또 어디에 쓰이냐? 이 오브젝트라는 용어는 바로 객체 지향 언어. 이 객체 지향 언어에서 영어가 바로 오브젝트죠. 그때는 객체 이런 또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객체 지향 언어에서 그 프로그램 설계하는 기본 단위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오브젝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에서 캡슐화를 하는 거죠. 클래스로. 그래서 이 객체는 여러 요소를 하나로 묶은 것을 오브젝트, 객체라고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쪽에 또 적어 두었습니다. 해석할 때도 이 엔티티하고 오브젝트는 뭐 객체 또는 개체 이렇게 혼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놓은 어떤 자료를 보면 그냥 개체, 오브젝트도 그냥 개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제가 밑에 이 멍멍이 집, 이 계집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은 무엇으로 그릴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그림 그리는 게 오토캐드라고 있죠. 오토캐드에서 제가 옛날에 오토캐드도 좀 그려봤는데 이 오토캐드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용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 용어에 보면은 이 계집을 그렸을 때 필요한 게 이 원이 있죠. 원. 그리고 이런 선도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원이라든지 선 이 하나하나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엔티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그려진 이 집 자체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오브젝트 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가끔 질문도 받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구글인데 찾아보면 다양하게 이 내용을 해석하고 등등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그런데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혼용하기도 하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구별하려고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제가 오브젝트와 클래스 이해하기인데 그러면 왜 이 오브젝트와 클래스를 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러면 자바로서 전산을 한다, 프로그램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산하는 뭘까요? 전산하라는 것은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현실은 뭘까요? 지금 설명하는 이런 오브젝트 모임이 현실이라는 거죠. 바로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을 자바라는 객체 지향 언어하고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집, 예를 들어 건설회사는 집을 짓는 것이죠.
만약에 건설 회사가 전산화를 한다면 반드시 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집을 전산화하는데 어떻게 접목해야 되느냐? 먼저 집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사와 동사로 그 특징을 구별하였습니다. 자, 명사 집이라는 것은 주인 이름, 청수, 평수 이런 게 있고, 동사는 집은 사고 팔고 구입할 수 있죠. 해서 구입하다, 팔다, 청소하다 이런 내용이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을 그 주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데, 그 주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은 명사와 동사로 추출하면은 추출하기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쉽다. 자,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의 주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을 우리가 용어에서 이외에 적혀있는 추상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추상화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걸 복잡한 그대로 그 특징을 추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해서 현실에 존재하는 복잡한 이런 사물의 주 특징을 추출할 때는 복잡한 거 필요 없고 주된 특징만 이용해서 단순하게 추출하는 것이죠. 해서 추상화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 오브젝트를 명사와 동사로 그 주된 특징을 추출한다. 이걸 우리가 추상화한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 집을 명사와 동사로 그 주된 특징을 추출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바 프로그램에 접목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자바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은 객체 지향 언어로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봅니다.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 클래스로 구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추상화해서 추출한 이 데이터를 클래스로 나타내는데, 바로 클래스는 무엇으로? 속성하고 메서드로 구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사물을 명사와 동사로 추출하였는데, 명사가 곧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속성이 되는 것이고, 동사가 메서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 간단히 소개하였는데, 명사로 추출된 속성, 여기 주인 이름이죠. 그래서 주인 이름, 이거는 속성 파트가 될 수 있고, 집을 사고 팔고 구입하다, 구입하다, 이거는 메서드 파트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계좌를 개설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좌 이런 내용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해서 이 계좌를 객체 지향 언어 자바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상화를 하는데, 추상화는 곧 무엇으로? 명사와 동사로 추상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해서 추상화 해볼까요? 그래서 명사로 추상화한 것은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등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고, 동사로 추상화한 것은 뭘까요? 입금, 출금하다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좌를 추상화한 명사와 동사를 역시 어떻게 클래스 구조로 무엇으로 나타내야 될까요? 속성과 메서드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추상화한 계좌를 자바 코드로 구현한 것입니다. 왜 이 추상화한 계좌를 자바 코드로 구현해야 할까요? 바로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객체 지향 언어 자바 문법에 맞도록 자바 코드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구현된 결과가 곧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클래스라는 것이고, 바로 이 클래스 계좌. 물론 제가 여기 한글로 적었는데, 한글이 지원되면 한글로 써도 되고 안되면 영어로 써야 되겠죠. 실제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이 클래스는 곧 무엇과 속성과 메서드로 구성된다라고 하였고, 바로 이 속성이 앞에서 추상화 무엇으로? 명사로 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잔고 이런 명사로 추상화된 게 속성 파트가 되고, 동사로 추상화한 게 뭘까요? 입금하다, 출금하다 등이 메서드 파트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추상화한 결과 클래스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 클래스는
여기 템플릿 틀과 같다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이 붕어빵을 구워 파는 곳이 있죠. 그러면 그 붕어빵을 어떻게 구워서 팔고 있을까요? 바로 붕어빵 굽는 틀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붕어빵 굽는 틀이 곧 이 클래스하고 같은 개념이 되고, 그 틀에서 나오는 붕어빵 하나는 무엇이 될까요? 그거는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하고 객체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자, 여기 그러면 계좌에 대한 객체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정의한 새로운 자료형 클래스 계좌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홍길동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객체, u라는 명령에 의해서 객체를 생성한다. 몇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이 계좌, 가로에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이거는 생성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하였는데 뒤에서 이건 또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다시 더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홍길동은 그냥 객체, 그래서 유 연산자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히 하면은 객체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객체 참조 변수하고 객체는 다르죠. 그런데 막 섞었을까요? 하나의 닉네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그냥 객체 참조 변수를 무엇으로 그냥 객체 생성 이렇게도 이야기하니까 그 문맥을 읽어보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아래쪽 마지막 줄을 봅니다. 이 객체는 또 다르게 인스턴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례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계좌를 생성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은행에 입출금 뭔가 거래를 하러 가면 은행 직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좌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럼 여러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형태의 계좌를 자꾸 만들 수 있겠죠. 그게 각각 사람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와 인스턴스는 같은 용어로 사용된다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